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어저께 바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최고회의 최고위원회를 안 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양보한 거죠. 좀 배가 약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사실상 당 대표로서는 당이 깨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잘 추스려서 서로 그 통합적인 그런 거 하려면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만약 양보를 안 했다면은 저 원내대표 중심으로 만약 권한된 체제로 가서 이것이 소위 당 대표 직인을 만일 다르게 사용이 된다면 김무성 대표의 그것은 완전히 무산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얻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좀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과거 청와대와 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른바 30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30시간을 못 넘기고 입장을 바꿨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법칙이 적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번 그 합의안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타협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의 30시간 법칙이 다시 적용될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본인의 타협안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뚝심을 발휘해서 승부사 기질을 보였다. 이렇게 본다면 30시간의 그 한계를 극복하는 정신으로 거듭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어제 오늘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4가지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제 부산에 내려가서 영도다리와 자갈치시장을 갔습니다. 이 두 곳은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가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에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을 내려가서 영도다리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무성은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또 공천 과정에서 부산 현역 의원 16명을 전부 다 공천했습니다. 결국은 그 의원들이 나중에 당선돼서 돌아오게 되면은 김무성 대표를 지지할 것 같고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부산 급히 내려간 게 좀 상황 변화에 어떤 변수가 됐을까요? 변수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대화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시에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4시간 동안 최고위원들과 격론을 벌이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고 일시적으로 봉합하게 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들에게 여권이 내분했다. 비박과 친박계가 결국은 나중에 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번 총선을 끝나고 나면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할 텐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적대적 갈등 관계에 있어서 대선 후보로 갈 것인가? 이런 게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그 다음에 여권 내의 가장 관심사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당청 관계에는 좀 먹구름이 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먹구름이 끼었죠. 그것은 이제 폭풍 내릴 것을 막은 이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당청 관계, 그러니까 특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만약 대권을 바라본다면 현직 대통령과 각을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여러 기회에서 양보와 타협을 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용납을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그런 걸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에는 지금의 정치가 너무나 상대방에 대한 소위 배제 정치,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무조건 배제해가는 이런 식의 정치, 심지어는 이제 거의 증오심, 적개심까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윤석열 의원의 욕망을 녹취록은 그야말로 적개심이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가능한 한 협력, 협상,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그거는 장담은 못 하죠. 옥새 투쟁으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당청 관계가 상당히 힘들어지면 이 부분이 대권 행보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친박 쪽과 청와대 쪽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이제 임기 3년을 지나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단일된 대우를 유지해야 할 여권이 차기 정권을 두고 내분을 겪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친박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친박이 내세울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무성 현 대표를 견제하거나 설득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친박 비박이 3대3으로 일단은 봉합은 했지만 뭐 겉으로만 봉합한 게 아니겠습니까? 안으로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건데 네. 총선 이후에 뭐 주도권이라고 그럴까요? 친박 비박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그 예비 경선을 보면은 진박 또는 친박들이 경선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위기라면 뭐 아직 전환이 없다면은 상당수의 친박들이 낙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최고위원회 몇 분도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고위원회에 있는 몇 분도 낙선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총선 이후에 그 당의 그 세력 구도가